우리 10번 fx는 그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f-3이랑 f5랑 같대. 아, 내가 아까 말을 했던 저번에 아까 말을 했던 이 조건이 일단 나왔어요. f-3은 f5가 같고 x는 a에서 최소값 -4를 가진대요. 그쵸? 그러면요 알파 플러스 ab의 값을 구하려네. 알파가 x는 알파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네. 자, 그럼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조건으로 눈치를 챈 건 뭐냐면요, 그 축이 x는 1이겠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떤 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축이 있는데 얘랑 지금 그 뭐야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상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같은 점 있죠. 왼쪽 방향이랑 오른쪽 방향. 그래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1 이렇게 된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면은 여기가 기준으로 여기 거리가 4고 여기도 거리가 4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파가 지금 1이에요. 풀어보면요. 막상. 맞잖아. 저 조건 하나로 진짜 이 알파값 바로 잡을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다음 최소값 -4를 가진 다음에 그러면 저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 뭐가 필요해? a제곱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뭐야? a제곱이 아니라 2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나오나요? 4분의 a제곱이 필요하니까 b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몇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마4래요. 그쵸? 아, 얘가 마4래.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얘랑 같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저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f-3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x 대신에 -3을 넣어주면 되니까 9-3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지금 얘랑 서로 같다면 어떤 게 f-3이랑 f5랑 같아요. 그러면 25 플러스 5a 플러스 b 이렇게 갖다 주네. 그럼 얘네 두 개 같다며요. 그럼 b 날라가겠죠. 그러면 얘 넘겨주면 8a가 되고 마이너스 16돼서 따라서 a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되겠죠. b는 몇이 돼요? 마3 되겠네요. 됐어요?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a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가 지금 x는 1이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알파잖아. 맞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ab라고 하는 애는 지금 1,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b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 되나요? 그래서 답이 7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조건 하나를 가지고 세계 방정식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얘를 지금 적절히 변형시키면은 얘가 지금 이게 뭐야? 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대신에 여기가 지금 알파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글쎄.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간 거예요, 지금. 이차 함수의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됐나요? 네. 두 번째. 518. 네. y는 x제곱 플러스 6ax. y는 x제곱 플러스 6ax. 그 다음에 네. 플러스 18a 플러스 3이 있는데 얘 최소값이 몇이래요? m이래요. 그러면 얘 봐봐요. 첫 번째 파악할 정보가 뭐야? x제곱이 뭐야? 최고차 항인데 얘 개수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얘 무슨 블록 그래프? 아래로 블록 그래프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1이잖아. 계속.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경수 잘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의 최소값은 꼭 시점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함수값이 y좌표의 함수값, 그러니까 y좌표의 값이 m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실제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ax, 그러니까 y는 해서 지금 얘 6a 2 나눠주면 3a 되죠. 그러니까 9a 제곱 필요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a의 제곱인데 없던 9a 제곱이 생겼으니까 9a 제곱을 빼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18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식 자체가. 맞아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의미예요? 얘가 의미가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8a 뭐야 그냥 플러스 3인가요? 네.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이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줬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정확히 몇이란 소리예요? m이라는 소리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m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m이라며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a와 m과의 함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x축 대신에 a축이라고 하고 y축 대신에 m축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얘 형태가 지금 그러니까 a에 관한 2차 함수 그러니까 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만 바뀐 거예요. 지금 a랑 m.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a에 관해서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왜 위로 볼록이냐? 여기 a제곱 앞에 마이너스 9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점을 조사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될 거고 그 함수 값은 m이 될 거 아니에요. m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값은 이 포인트에서 발생할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 지금 마이너스 9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뭐 필요해요? 플러스 1 필요하죠. 왜요? 완전 만들어줘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그럼 만들어줬을 때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9가 생긴 거잖아요. 곱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해줘? 플러스 9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건 뭐 있어? 플러스 3 뒤에 꼬다리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정확히 일치하겠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9에다가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 되니까 요 포인트가 지금 몇 컴마 몇이란 소리예요? 1,12라는 소리죠. 그러면 요거식 자체가 지금 요식 자체가 a가 1일 때 m 값이 12라는 얘기네요. 맞을까요? 네. 그래서 m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이 몇이에요? 12가 될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다음 여기까지 한 거 이해돼요? 저기 Y 좌표하면서 모르겠어요. 요거요? 요거? 네. 요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a 플러스 18a 플러스 3이죠. 이거 뭐 한 거야? 요점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a가 돼. 맞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a, m인데 그 m 값이 요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M. m의 값이 아니야. m의 최대값. m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얘를 크게 하려면 얘도 커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얘가 가장 클 때는 요 지점이지. 논리가 이해돼? 그러니까 m이랑 얘랑 정확히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m을 가장 최대화하려면 얘도 이 값 자체가 계산했을 때 이 계산값 자체가 최대화돼야 되는데 이걸 최대화시키려고 하면은 관점을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x축 대신에 a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y축 대신에 m축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얘를 최대화하는 지점은 요 지점이잖아. 어떨 때야? a가 1일 때 그 값이 12로 나오잖아. 그 12가 바로 m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어려워요. 머리를 막 이렇게 돌려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주는. 그러니까 발상이 지금 본인이 안 떠오르는 걸 배웠잖아요.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베끼면 되겠죠. 처음부터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 요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기억이 나겠죠? 아,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니야. 한 번쯤 마주친단 말이에요. 여기 유형에서 다 걸려서. 뭐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책으로 공부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이제, 맞다. 그때 이렇게 풀었었지? 그러면 이제, 풀면 돼요. 됐죠? 오이사. 자,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또 뭐라 되어 있어요?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얘도 지금 x제곱 플러스 2x 공통인 거 보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해줄 거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얘를 t라고 놓을게요, 저는. 자, 그럼 t라고 놓은 상황에서 자, t의 범위도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잖아요. 그럼 t에 관한 범위도 지금 우리가 저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봐봐요. 일단 x제곱 필요하니까 얘를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는 양변이 난다. 부등식을 이렇게 제곱했을 때 x제곱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x는 어떻게 돼요? 2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애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저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야? 그 위에 거 이거야? 네. x 제곱을 해주면 1의 제곱하면 몇이에요? 1이요.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몇이에요? 항상 그 양의 실수의 제곱은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요 0 이상이죠. 그러니까 1 이상 4 이하 나오죠. 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밑에 거는 그럼 2배 해준 거예요? 2배 있는 거죠. 둘. 그러니까 범위잖아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얘가 1 될 수도 있죠. 얘가 1일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가능한 가장 큰 부등식의 영역에서는 2가 될 거고 2까지일 거고 가장 작은 영역의 그 값이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얘네 두 개 더해주면요. 마상.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클 때는 6이 되겠죠. 범위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몇이든 t잖아.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t와 y 간의 함수식을 다시 한번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다시 한번 얘를 뭐라 둘까? y라고 둘게요. y라고 뒀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t-3 이렇게 바뀌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t제곱 마이너스 2t 되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y는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t에 관해서 지금 함수식을 잡았을 때 얘가 그 추계 방정식의 t는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돼? 0,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수점의 좌표는.
t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조사할 때 마이너스 3 이상 6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t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고 6 이하니까 대충 이렇게 할게요. t는 6. 자, 요 범위,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전개가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저렇게 치환을 해서 구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래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최대화 시키려고 그러면 요 값 자체도 최대화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뒀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커지면 커질수록 t도 커지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x제곱 플러스 2x도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체인으로 y도 커지겠죠. 이해돼요? 반대로 해볼게요. t가 가장 작아졌어요. t를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 t가 가장 작다는 의미는 x제곱 플러스 2x도 작겠죠. 치환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y 값도 작아지겠죠. 이해돼요, 이거?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역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내가 x제곱 플러스 2x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t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 문제랑 좀 달라요. 얘를 마이너스 t라고 했으면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 자체는 작아지잖아. 이해돼요? t가 만약 1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럼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 자체는 음수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 지금 뭐야? x와 t 사이 관계가 양의 비례 관계가 아니라 음의 비례 관계로 바뀌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x제곱 플러스 2x가 지금 양이죠. 플러스 플러스 붙어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2x는 x가 뭐시야? 네, 0이나 마이너스 2일 때 있죠. 그때 가장 작아요. y가 양수라고 했을 때, 더 작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추계방정식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네. 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지금 양의 개념이잖아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겠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얘가 커진다는 말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얘 식 전체가 커지니까 y도 커지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지금 y라고 하는 애랑 x라고 하는 애랑 t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모두가 맞물려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변수들이 맞물려 있다고요 지금. 이해될까요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 이걸 조사를 했을 때 t가 0일 때 마이너스 2래. 오케이? 그럼 이때가 가장 최소값이죠. 그 다음 최대값도 구해봐야 돼. 그러면 얘를 내가 ft라고 할게요 그냥.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럼 내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게 t가 마이너스 3일 때랑 0일 때랑 6일 때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게 f 0일 때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일 때는 지금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9 빼기 2에서 7 될 거고 f에다가 6을 대입을 해주면요. 얘 지금 어떻게 돼? 36 빼기 2니까 34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작은 게 얘가 지금 스몰 m. 얘가 지금 라지 m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어 음, 네. 그 T로 시원한 거까지는 음. 걔네들은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네. 음.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자, 다시 봐봐요. 우리 그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것도 돼야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t를 x제곱 플러스 2x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있죠. 네. x가 마이너스 2일 때 t 값은 0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되니까. 그다음 x가 1일 때는 1 플러스 2 되니까 3 되죠. 그러니까 t에 관한 범위가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잘못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t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될까요? 아까 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했지? 원래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제가 못했다 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일단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t에 관한 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t가 0일 때 가장 작겠죠. 그다음 t가 3일 때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각각의 함수값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5. 상호 어디 부분이 이해 안 돼요? T로 주는 다음에 정말 여기까지 하는 건 이해돼요? 그 위에서 요거요? 약간 여기서 헷갈려요? x제곱 플러스 2x가 t예요. x제곱 플러스 2x가 t예요. 전개한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저 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요? 네. 여기서요. 그냥 치환한 거예요. 네. 또? 그 밑에 거. 이거요? 아니 이거 완전 해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죠? 뒤에 2t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계산한 거예요. 감산으로. 이해했어요? 저 T제곱 많이 다르고 이거요? 이거요? 이거 t에 관한 2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아니 봐봐. 자 봐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지금 t라고 넣었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y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거냐면 y가 있고 x가 커지면 y가 커지겠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 관계예요 지금. 근데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놨으니까
t랑 x도 비례관계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 거,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겠네? 그러니까 얘를 가장 작을 때는 y 값도 가장 작을 거니까 t가 0일 때 마이너스 2가 얘가 지금 함수값이 돼요. 함수의 최소값이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됐어요? 진짜로? 아니 봐봐.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났죠? 맞아요? 그럼 얘가 그 뭐야?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면은 사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랑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지금 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일 거고 추계방정식이 x와 t 사이의 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을 때 있죠. 그러니까 x 값이 지금 가장 작을 때 t 값도 가장 작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t 값이 가장 작을 때는 y 값도 작겠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해 주세요. 음, 어차피 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아? 그럼 얘를 그냥 이 t 치환 안 한다고 생각해봐.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 값이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조사를 해요, 보통.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아니, 그 4차함수 보여줘요? 4차함수 보여줄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뭐, 지금 정리할게요. 거의 이해 안 될 텐데, 그러면. 봐봐요. 이해 안 돼? 좀 답답해하는 거 봐봐. 얘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있잖아요. t 값도 커지겠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t 값이 커지잖아요. y 값도 커지겠죠. 아, 자, 이렇게 봐요. 네.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내가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할게요. 범위를 이렇게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범위가 마이너스 네. 그리고 2일 때는요. 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바꿔볼게요. 얘를 t라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 x-3이 이렇게 됐으니까 마삼 해주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얘 집어넣으면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몇이에요? 되죠? t가 1일 때는 선생님, 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1 되죠. 그럼 여기랑 일치하는 거 보여요? 치환을 해줘도 어차피 함수 값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 뭐예요, 지금?
치환해준 거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됐어요? 네. 자, 봐봐. 다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함수에서. 그러면 내가 얘를 실제로 고지것들을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y의 범위가. 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가진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방법을 바꿔서 x-3을 t로 치환하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죠. 2t 플러스 3으로 바뀌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x-3을 t라고 치환해주니까 얘 마삼 해주면 이렇게 되죠, 범위가. 네. 그래서 실제로 양끝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주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1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나오죠, y값이. 근데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함수값이.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값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원래 x와 y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y랑 x 사이의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얘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내가 x-3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x가 커지면 t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t도 작아질 거예요. 어차피 뒤에 마삼 꼬다리 붙어 있으니까. 이해돼요? 마삼은 상수니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얘네 두 개를 가지고서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크게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치환만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치환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치환을 사용해주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해됐나요? 됐어요?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거 다 풀어내면 이거 4차함수 나와요. 4차함수도 어차피 개형 똑같아요, 포물선으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보여줄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그러면 봐봐요. 자, 제가 전개할게요. 박수. 봐봐요. 이게 앞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나오죠. 네.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봐봐요. 그러면 얘 x 내제곱. 그다음 그 4x 세제곱 나오죠. 여기 계산 잘못하면 말해줘요. 이거 맞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ac 더하기 2bc인데 맞겠죠 뭐. 아, 이거 했고 그다음 4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2x 제곱 되니까 플러스 2x 제곱 되네요. 그다음에 4x 마이너스 4x 없어지고 그다음에 2x 제곱 여기 하나 더 있었네. 그럼 여기가 지금 4x 제곱 되겠다. 이렇게 바뀌나요?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식 전개한 거예요. 수민이 일어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수민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만만한 거 해볼게. 바꿔봐요. 그럼 얘 어떻게 돼? 아, 이거 빡세네. 나 이게 맞나?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뀔까요? 네. 됐어요? 그럼 얘 이거 실제로 마이너스 2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 되죠.
그러니까 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대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F에 지금 어떻게 돼요? 0 대입하면요. 0 대입해도 마이너스 2 되죠. 맞아요? 네. 그럼 F 1 대입하면요. 1, 5, 7 되나요?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이죠. 네.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얘 봐봐. 시연에서 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 똑같이. 됐어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치환을 해줘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고요. 식의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일치해요. 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안 돼? 그렇죠. 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아까 1차 함수 식으로 이해 안 돼요? 그거? 아니 막힌 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아까 원래 앞반은 안 막혔거든요. 그리고 뒷반 안 막혔거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됐어요? 이거? 영수 이해됐어요? 네.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자 지금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받아들여요. 아, 네. 야 이거 치환해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 됐죠? 네. 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됐죠? 네, 뭐, 같습니다. 괜찮지?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0m, 높이가 8m인 삼각형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 밭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상황에서 얘 지금 높이가 몇 미터? 8m?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변 여기 길이가 10m.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얘가 넓이가 최대일 때 밭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봅시다. 우선요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둘게요. 삼각형 점 찍어줘. 그 다음 내가 여기를 D, E라고 둘게요. 그리고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D랑 BC는 평행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직사각형이니까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평행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DE랑 BC는 평행할 수밖에 없네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삼각형 ADE랑요. 삼각형 ABC랑 지금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네요. 혹시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각 B라고 하면 여기 각 B, 각 C라면 각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지금. 그러면 얘 지금 어떤 식을 잡아줘야 되는데 닮음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여기를 x라고 줄게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줄게요. 그럼 우리가 넓이가 최대라고 하는 건 x, y의 값이 최대일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닮음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닮음 접근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거죠. 이거 못 푼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x랑 y라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8m고 여기가 ym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8-y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뭐야 왜 이렇게 풀어? 라고 왜? 난 분명 2차 함수 문제인데 왜 이렇게 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10대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x면 여기도 x일 거 아니에요? DE의 길이가.
x는 8대 8-y가 성립을 하겠네요. 이해됐어요? 다시 봐봐. 여기 가로의 길이 bc죠? 네. 여기 가로의 길이 de죠? 10대 x는 세로의 길이 전체 높이 8이고 여기는 8-y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닮으면 뭐야? 선분 길이의 비가 일정하겠죠?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8x는 80 10y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지금. 그랬을 때 y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10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가 이 넓이를 s라고 둘게요. 그럼 이 넓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y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얘는 지금 x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돼요? 아니 x 곱하기 y 죽었는데? y 여기 있잖아. 그럼 X는 응? 가로 곱하기 세로. S의 넓이.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 중간에 뚝뚝 끊기면 질문해야 돼요. 진짜로. 해결해줘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봐봐. 얘도 관계가 어떤 건 거야? X랑 SY 함수 관계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될 텐데 어떤 추계 방정식이 있을 거고 이 꼭지점 좌표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커질 거예요. 그 함수값은 S의 값이잖아. 그럼 이 포인트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얘가 최대일 때가 여기니까 이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좀 쉬운 걸로 해볼까? 우리 이거 추계 방정식 이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든 위로 볼록 그래프든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함수식이 이거 중간 때 했던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fx라는 관계에서 이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기억나요? 이차 함수 그래프에 활용해서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오, 기억나면 잘한 거예요. 중1 때. 중1 때나 중3 기말 때.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8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 어떻게 돼? 5분의 8분의 1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얘 5네. 왜? 번분수 딱딱 날라가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5고요. 그다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40이니까 5,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넓이는 몇일 때 최대야? 넓이가 몇일 때 가장 최대가 돼요? 20일 때네. 이 음. 그래프에서 주셨습니다. 어디요? 마이너스 5x에서 했을 때고 영향을 가지고 여기 이거 추계 방정식 조사할 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던 거 기억나요?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얘를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죠? 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분의 b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b 되죠? 그걸 제곱하면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없던 뭐가 생겼어요? 4a분의 b제곱이 생겼죠? 그러니까 4a분의 b제곱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 뒤에 c 다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게 일반형이잖아 지금 상수에 a, b, c는 실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거 다른 거예요 문제. 이거 정리해주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a로 통분을 해주면요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럼 여기가 지금 의미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4a분의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까요? 꼭지점 좌표가? 그럴 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의 값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얘는 기억하자 그랬죠. 얘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요. 요 상황에서 이 추계방정식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 해주면 얘 5분의 8 되고 얘 1 되니까 그러니까 5분의 8분의 범분수 되는 거죠. 범분수 기억나요? 알려줬는데 네. 그러면 얘 이거 약분되니까 이거 다시 분자로 올라가니까 5 되죠. 이 값이. 그래서 5,20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꼭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5,20이라는 소리니까 넓이가 20일 때 최대네.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었어 사실.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x 대신에 5가 들어가고 넓이가 20일 때 최대라면 그럼 y는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 뭘 구하래 문제에서 이거 둘레 길이 구하래요.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길이 같을 거고 얘랑 길이 같을 거 아니에요. 5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면 몇이 돼요? 18 되죠? 답이 18이에요. 버리나요? 이해됐어? 맞았어? 맞았네. 제대로 본 말고.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꼭 이차함수라고 하는 게 x랑 y만 되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네? 걱정되네요. 아니야, 또 하면 돼. 이거 이제 기억해놔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제. 이거 다시 한번 해준 거죠? 이제 기억하세요.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잖아. 외워지겠죠?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그대 공식밖에 없어요. 그대 공식이랑 곱셈 공식 같은 거 있죠. 무지막지하게 외우는 거. 몇 개 외우고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유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됐나요? 네. 지워도 돼요 이제? 질문. 형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대현이 이해됐어요? 이해됐. 형. 평소 이해됐어요? 네. 확실해? 예. 모르겠으면 또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뭐라 안 합니다. 뭐라 안 하니까 제발.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그냥 씨발 존나 복잡하고 귀찮네. 그냥 풀과정 외우면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공부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구나. 한 번 더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지. 기억 안 나네. 다시 보고. 이렇게 풀었었지. 내 걸로 그냥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폭발적인 힘이 생겨요.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다행. 고민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래요. 알파랑 베타래.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뭐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fx 플러스 5는 0의 그 두 근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래. 이런 상황이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에 fx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fx는 어차피 2차 식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겠죠. 그럼 얘가 마치 어떤 형태야? 2차 방정식 형태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f 알파는 0이 성립할 거고 이해되나요 이거 지금? 베타는 0이 성립하겠죠.
이거 이해 안 되잖아.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야, 실제로 만약에 이게 주어졌다고 봐요. 리얼리티하기 플러스 2 플러스 5. 3 이렇게 둘까요? 그럼 얘 그래프 형태 그리면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여기 3 마이너스 2인 거 이해돼요? 네. 이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얘를 는영 처리를 해주고 얘가 y고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애의 의미는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 실제로 이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애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근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에 같게끔 하는 x값이었잖아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잖아.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그래프 형태로 봤을 때 얘를 2차 함수 식이랑 는영 처리해서 는영이라고 하는 애는 y는 0이라고 하는 애는 x축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주어졌을 때는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형태 다시 봐봐요. 여기 알파랑 베타래. 그러니까 얘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했을 때는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의미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f 알파랑 f 베타는 각각 값이 좌변과 우변을 같게끔 하는 x 값이니까 0, 0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또 뭐 주어졌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f의 x 플러스 5가 0이면 된대요. 이 x,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집어넣어준 2차 방정식이 2차 식이 있고 그걸 능령해주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어려운데 잘 들어요. 발상이 이거 이해가 되면 오케이, 아니면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얘 이거 성립된다며. 얘 이거 성립된다며. 그러면 이 x 플러스 5 대신에 첫 번째 알파 들어가면 성립되겠네.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5 대신에 알파가 집어넣으면 이거는 반드시 성립하는 애고, 얘가 만약 알파면 좌변 우변 같죠? 두 번째 얘가 베타면요? 그렇겠지. 당연히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라며.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5가 알파래요. 알파면 되잖아 저거. 그러면 따라서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5라고 이해될까요? 지금 뭔 말이냐면 봐봐. 얘의 근은 지금 봐봐요. 얘의 근은 알파랑 베타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는 다른 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요식 x 대신에 x 플러스 5 집어넣어 주는 거야. 딱 그 차이밖에 없어. 그냥 f로 같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그러면 빨리 해볼게.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여기서의 근은 알파랑 베타였지만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5랑 베타 마이너스 5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될까요? 왜냐면 실제로 이 x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5가 되니까 알파만 남잖아요. 그럼 f 알파는 0이 만족되죠? 네. 만족되잖아.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두 근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보여줄까? 한번? 네.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해 안 될까 봐.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일단 문제 풀고요. 자, 그래서 뭘 구하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답이 마 13 이렇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로 해볼게요. 얘로 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집어넣어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f의 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는 요 식에서 x 플러스 5를 집어넣어 주니까 x 플러스 7에 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능령 이렇게 해주면요. 2차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이 근은 마 7, 마 8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f의 마이너스 2는 지금 뭐야? 0이고 얘가 f의 마이너스 3도 0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생각을 해주면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아까처럼 설명을 하는 건데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라면 요식이 맞으면 되겠죠. 그럼 얘 지금 실제로 근 구하면 몇이 돼요? 마7 될까요? 이건 이렇게 왔을 때 이 근 구했어요. 이걸 같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마3이면도 되잖아요. 그 마3이면 어떻게 돼? 얘 이항하면 x는 마8 나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했던 근, 우리가 원래 기존에 구했던 방식대로 근을 구하면 마7이랑 마8 나온다는 거 이해되는데 얘도 똑같이 마7, 마8 나오죠. 그러니까 저 방식 써도 된다고요. 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성우 이해됐어요? 네. 승우 이해됐어요? 승우 책 검사할 거예요, 이따가. 오. 그죠? 수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진짜 이해됐죠, 이제? 제발. 됐어요? 안 된 사람. 예시 보면 좀 이해됐지 않아요? 너무 빠른 어? 것 같아요. 뭐라고? 너무 빠른 되는 것 같아요. 이해 잘 됐어요? 네. 네요.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나 강의 듣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맞잖아요. 네. 우리끼리.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진행하면 네. 우리끼리.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대. 자, 그럼 A랑 B랑 가질 수 있는 값은 경수 뭐뭐랑 뭐랑 뭘까요? 예. 예. 가질 수 있는 값들 다 말하면서 수다리 던져줘. 아니 편하게 말 틀려도 돼요. 모두 다요? 응. 읽어보세요. 뭐래요? 나는 1하고 그냥 뭐 하나만 딱 던졌어. 맞아, 1, 계속 해봐. 1, 1부터 말해요. 총 몇 가지 나와요? 그렇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고 나온 수는 눈의 수의 각각이라며. 그러니까 A가 1부터 6까지 가질 수 있죠. 1, 2, 3, 4, 5, 6. B도 1, 2, 3, 4, 5, 6 가질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A, B를 한 쌍이라고 했을 때는 6 곱하기 6이니까 경우의 수가 36까지 나오죠. 네. 기억나니? 경우의 수? 오! 이게 모르는 거. 누구야? 선생님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주사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수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없을 때는 보통 정육면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만 있죠.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부터 6까지 가질 수 있는 애고 그다음 x 플러스 a 그다음 x 플러스 b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대요. 이 그래프가 뭐래요? 수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 봐봐. 얘 실제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플러스 1 이렇게 될까요? 네. 자,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판별식 기억나요? 말하자면 긴데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자, 봐봐요. 개념이에요. 다시 잘 이해해야 돼요. x축이 요렇게 지금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프가 A랑 B 값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네. 아니면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x축이. 아니면 x축이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네. 확률의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구하죠? 대수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 말고. 뭐였지?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확률. 뭐지? 서준이 예? 확률 총정리 프린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볼까요? 수환이 뭐예요? 네? 뭐예요 확률? 확률이요? 네, 어떤 확률값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겹치는 경우는 그건 경우의 수라고 하죠. 경우의 수는 그렇다 치고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확률이요? 네. 어, 정의가 정의. 정의 모르는 아, 정의요? 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 괜찮아요. 맥락만 맞으면 돼. 어, 그 값을 어떻게 구해요? 그 값을 어떻게 구하냐? 힌트 줄까? 네. 주사 1, 2, 3, 4, 5, 6 중에 네. 그 약수가 나올 확률. 약수란다. 그 소수가 나올 확률. 순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했죠? 우리 이거? 됐군요. 어? 됐군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이렇게 맞아. 그럼 더 쉽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특정 경우나 사건의 수. 맞아요. 예. 이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야, 됐군요. 이걸 박수 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 우리 어떻게 구했어 이거?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 짝수라고 해볼게. 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지금 경우에서 6개 있잖아. 짝수 몇 개지? 2, 4, 6 있으니까 3개 있죠. 네. 2분의 1인 거 아니야? 아, 모르면 안 돼. 판별식이 네. 이는 네, 맞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맞아. 판별식이 왜 비교? 왜 나만 물어봐 이런 게 생각도 안 돼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자, 아니야 들어오가. 이상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안 했어? 네? 했어요? 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다시. 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딴거 물어보자. 판별식은 뭘 판별해? 오. 어떤 걸 판별하죠? 서준이 모르는 것 같은데. 서준이 뭐예요? 서준이는 진짜 모르는 판별식은 뭘 판별해요? 문제 2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판별식은 뭘 판별하지? 아니, 근데 근의 개수인데 어떤 걸? 어떤 근? 승우 2차 방정식에는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의 개수를 보면 무슨 근의 개수예요? x축과 만나는 점. 그거 2차 함수랑 엮여야 되는 거. 2차 방정식에서만 봤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뭐 근의 개수를 이제 어떤 근이요? 실근. 그렇죠. 혹은 네, 그렇죠. 그걸 판별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하면요. 얘가 그러면 봐봐. 우리가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봐봐. fx는 0이라고 하는 애의 의미가 뭐였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죠. 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조사하는 식이죠.
왜냐면 얘가 y2x고 얘를 dx는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전체는 지금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y는 0이라고 하는 애는 x축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마치 이 식의 형태가 지금 봤을 때 fx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물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fx는 gx라고 하는 거는 교점을 조사하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교점 x좌표, y좌표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fx가 만약에 x 플러스 3이에요. 일함수 그래프에서 gx가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봐요.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 형태가 x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여기 교점이 하나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교점을 어떻게 구했어? fx랑 gx랑 함수값이 서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교점에서는. 맞죠? 그럴 때 x값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얘를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줬냐면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조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일 때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구해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얘 하나는 포물선 하나는 직선인데 얘도 어차피 이 논리가 똑같이 따른다고 fx는 gx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fx는 0에서 근이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의미는 형태가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네. 그 다음에 실근이 한 개가 나온다는 의미는 그래프가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x축과 여기 지금 교점이 하나에서만 발생한다는 소리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었을 때 경우가 세 가지잖아. 첫 번째, 실근이 두 개인 경우. 실근이 한 개인데 중근인 경우. 그 다음에 실근이 아예 없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 경우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경수? 그럼 자, 그 다음 경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 네. 자, 허근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마치 fx는 0,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 x축과 몇 개일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틀렸어요. 네. 서준이 몇 개예요? 네? 서준이 이거 했다고. 왜 형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교점 그러면 봐봐. 이게 마치 교점 두 개가 되죠. 네. 이건 마치 교점을 한 개가 되네. 네. 여긴 뭐야? 마치 교점이 몇 개야? 없다. 없어요. 붕 떠 있는 경우란 말이야. 이해될까요? 이렇게 대응돼요 지금. 네.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봐봐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한번 x축과 뭐래요? 만나지 않는 만나지 않은 경우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형태가 몇 번이에요? 거. 3번인데 교점이 몇 개 가져야 돼 그러면? 예. 빵개죠, 빵개. 그쵸? 안 만나야 되니까. 음. 그럼 교점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마치 그러면 이 식을 내가 만약에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fx는 0이라고 생각을 하는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판별식의 값이 몇이어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잠깐만요. 작아야겠죠? 네. 논리가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반드시 작아야만 개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아, 끝났어요. 그러면 판별식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연결되는 거 이해돼요? 지금 개념들이 다? 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에 ab 플러스 1을 해줬을 때 이 값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야만 저 개형이 나와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 a제곱 플러스 2ab 나올 거고 a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ab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럼 마치 얘는 지금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b 4보다 작아야 되네. 요걸 만족을 해야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만나지 않겠네. AB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뭔데? 어디? 이거? 네. 2ab 나오고 마이너스 4ab 만나니까 마이너스 2ab. 아, 그 다음 마3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됐죠? 왜 내 눈을 피하죠? 그럼 자 여기서 질문이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뭐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만 맞춰줘. A랑 B는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A랑 B는 가질 수 있는 게 값이 어떻게 돼요? 1, 그렇죠. 뭐 그런 거죠. A도 1부터 6까지 가질 수 있고 B도 1부터 6까지 가질 수 있죠. 맞아요? 저거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A랑 B랑 같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1, 1, 2, 2, 3, 3, 4, 4, 5, 5, 6, 6 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있을까? 1, 2, 2, 3, 3, 4, 4, 5, 5, 6겠지. 네. 반대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네. 2, 1, 3, 2, 아, 4, 3, 5, 4, 6, 5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1, 3, 2, 4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이해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만족시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가 아닌데 첫 번째 A-B가 0일 때 이게 몇 개 가져? 1, 1, 2, 2, 3, 3, 4, 4, 5, 5, 6, 6이니까 몇 개 가져요 이거? 6개 가지네? 근데 이거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죠. 왜 이렇게 표시를 해줬냐? 두 번째 A-B가 1인 경우겠죠? 맞아? 그러면 2, 1, 3, 2, 4, 3, 5, 4, 6, 5 있죠? 몇 개지? 5개인가? 맞아. 2, 1, 3, 2, 4, 3, 5, 4, 6, 5면 5개 맞나요? 네. 아니, 그것도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D가 더 큰 경우로 생각해봐요.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해되나요, 지금? D가 더 크면은, B 빼기 A를 해줬을 때 1이면 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둘 다 포괄하는 식이 요거라고요, 절대값. A-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 2, 2, 3, 3, 4, 4, 5, 5, 6이 있을까요?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네. 이거 꼭 절대값 표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절대값 이거 이해 안 되면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A-B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조사해줘도 돼. B-A가 1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거 몇 개예요 여기? 5개, 여기도 5개 되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몇 개야? 16개지. 그럼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에서 몇 개?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몇 개?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요. 9분의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저기 A-B 제곱이 3일 때 있잖아요. 네. 저기서 루트를 씌우면 맞아요. 루트 씌우면 정확하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네, 맞아요. A-. 네. 2 아니에요. 네. 음. 이거 이렇게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씌우면 이렇게 돼요.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티질라 그러죠.
계산 그래? 근데 저 518 정도 진도다가 되는데. 이거 힌트 줄게요. 그냥 물받치 높이가 x고요. 넓이가 y 라고 두세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 높이를 x로 두고 넓이를 y라고 5분만 쉬었다가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식이란 걸 처음 배웠죠. 등식은 뭐예요? 등식은 뭐예요? 평수? 그 규모가 있는 네, 같이 맞아요. 등호로 사용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등호라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등호로 사용한 식을 등식이라 해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등식을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항등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등식도 있죠. 근데 부등식은 이제 부등호로 사용한 식이라서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항등식도 해보자. 항등식은 뭐예요? 항상 설파는 식. 그렇죠. 항상 성립한다는 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2는 2.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는 2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변도 2가 있고 우변도 2가 있죠. 얘는 항상 같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문자화식에서 사용할 때 2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이 있으면 우변은 2x 플러스 3이 있으면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x가 0이 들어가도 3은 3이 되고 x가 1이 들어가도 5는 5가 되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항등식이네요. 그럼 얘 형태를 보니까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또 다른 정의가 뭐예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애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2x 플러스 3은 뭐 예를 들면은 5라고 하는 식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좌변에는 지금 2x 플러스 3이 있고 우변에는 5가 있죠. 그럼 쟤랑 같아질 때는 어떨 때예요? x가 1일 때만 같아지죠. 만약에 x에 0을 넣으면 좌변의 식의 값은 3이 되잖아요. 근데 우변은 5로 고정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3이랑 5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 좌변과 우변을 같게끔 하는 x값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했었어요. 이해돼요?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 배웠고 2차 방정식 배웠죠.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런 것처럼 2x 플러스 3은 5인데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x에다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예를 들면 x에 0, 1, 2 이걸 집어넣어줘서 같게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을 가지는 걸 찾아줬고 그걸 해라 그랬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요?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 이렇게 찾아줬잖아요. 이해될까요? 이거? 기억나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바로 식의 형태가 모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을 바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첫 번째 성질을 뭘 가져가냐면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복습이에요. 좀 와상을 해볼게요. 그냥. 명확하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줬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줬냐면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요. 그 다음에 A, B는 0의 성질을 사용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수분해 플러스 2차 방정식 풀 때는요.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근을 구했어요. 무슨 말이냐? 3, 1, 마 이렇게 해주면요. 그러면 저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는0 이렇게 유지가 됐죠. 그랬을 때 A, B는 0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A라 하고 얘가 B라고 봐요. A가 0이 되면 0 곱하기 B는 0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지죠. B가 0이면 A 곱하기 0은 0이 되니까 똑같이 0은 0이 유지가 되면서 같아지죠. 등식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a라고 곱 x-1을 b라고 놨을 때 a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고요. b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1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랑 얘가 근이었어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요런 거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죠? 그랬을 때 얘는 뭘 사용해? 그때 공식을 사용해줬죠. 어떤 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0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줬어요. 그대 공식을. 2차 방정식까지는요.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2차까지는 했어. 그 다음 어떤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식 자체를 fx라고 봐요. 그럼 fx는 0꼴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식 자체를 fx라고 내가 그냥 본 거예요. 그럼 fx는 2차식이죠. 근데 만약에 이 fx가 똑같이 fx는 0인데 이 경우가 첫 번째 3차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차일 수도 있겠네요. 5차일 수도 있고 6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3차식은 0꼴이면 저 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3차 방정식을 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fx가 4차식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fx는 0을 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요? 4차 방정식을 풀라는 의미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지금 푸는 형태가 똑같아요. 푸는 형태가 똑같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해주면 인수분해 사용할 거예요. 두 번째, 인수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거 사용해 줄 거냐면 그 근해 공식 사용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세 번째,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얘 각각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섞어 쓸 수도 있어요. 나머지 정리 쓸 거예요. 특이하죠? 갑자기. 뭐야? 왜 나머지 정리 쓰지? 오케이?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때 정확히 말하면 인수 정리를 쓸 거예요. 플러스 어떤 거 쓸 거야? 조립제법 쓸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 건데 일단 갈래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굳이 딱 하나 더 따지면은 치환할 거예요. 치환. 방법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만 일단 갈래만 잡아놓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시끄러워. 문제를 하나씩 좀그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여줄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써요. 복잡해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사용을 할 거고 자, 562번부터 볼까요? 하나씩 풀어줄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하는 애를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얘를 fx라고 줄게요. 그냥 바로 볼까? 봅시다. 얘를 fx라고 줄게요. 그럼 내가 어떤 특정 그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가지고 x에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같게끔 하는 x값 찾아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저 식을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죠.
그럼 x에 3 넣으면 몇이 돼요? x 세제곱이 27 될까요? 그럼 27 마이너스 27 되니까 0 되는 거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x 대신에 3을 넣어주면은 17 마이너스 27은 0이 성립하는 걸 이해됐네요. 그럼 저 fx는 반드시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f3은 0이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뭘 가져요? 영수. 저 fx는 어떤 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f3은 0이라는 값이 나왔어. 또하니 뭘 가져요? f3은 0이면 저게 저런 값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 그럼 저걸 뭘 의미해요? 힌트 인수정리. 뭐냐면 얘는 x-3을 인수로 갔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 fx라고 하는 애는 x-3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 다음 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x 플러스 9.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니까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다는 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옆에는 0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이수정리 때 배웠죠? 저 핑크 색깔 바로 안에 어떻게 이걸 했냐고? 자, 이게 1번 방법, 2번 방법 조립제법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이렇게 해요. 봐봐. 얘 반드시 가진 거 이해됐다. 반드시 가진다며. 이거 정확히 말하면 얘 인수분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뽑아줄 수 있었냐? 첫 번째, 얘 x-3을 가지지. 그럼 뭐 만들어야 돼? 첫 번째, x 세제곱 만들어야지. 그러면 x에 뭘 곱해야 x 세제곱 만들어져? x제곱. 그다음 뒤에 마이너스 3x 제곱 튀어나오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 갖고 있어? 없애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3x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x 곱하기 3x 하면 3x 제곱 만들어지지. 그다음 마이너스 9x 튀어나왔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9x 있어? 없지. 그러니까 플러스 9 해주면 플러스 9x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랑 20 똑같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인수정리에서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았죠? 캐치했죠? 그럼 얘를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조립제법 어떨 때만 사용 가능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 나머지는 반드시 몇이어야 돼? 0.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 조립, 이게 1번 방법이고 2번 방법은 1, 0, 0, 마이너스 27 이렇게 놓고 얘를 지금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건데 x-3을 인수로 가진 다음에 그럼 여기 좌변에 3 넣어봐.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야. 이거 궁금하면 영상 내가 링크 줄게요. 이거 한 거. 얘 그대로 내려오죠? 3 그대로 내려오죠? 9 9 그대로 넣어줘. 더해주면은 곱해주면 그래서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요게 지금 뭐야? 얘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수민 이해됐나 이거? 네. 써도 되고 2번 방법 써도 돼요. 네, fx 저렇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이 빨간색 있죠? 일단은 요 근이 일단은 x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3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반드시 3개 나와야 돼. 그럼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2차식은 0꼴 있죠. a, b는 0의 성질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얘를 라지 b라고 줬을 때 b는 0을 풀어주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b는 0을 풀어주라는 소리니까 얘는 지금 2차식은 0꼴이잖아. 그럼 얘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네. 근데 얘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에 내가 공식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될까요? 왜 루트 안에 응수돼요? 복소수 범위 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 어떻게 돼? 루트 27이라고 하면 3루트 3이죠. 아, 그러니까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3i고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루트 3i가 되겠네. 그래서 근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감이 좀 오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 뭐 썼어? 기존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써줬는데 추가된 게 뭐냐면 더 식을 잡아줬을 때 얘가 인수가 될 만한 거를 찾아주는 방식? 그러니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배웠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용 한번 더 해주는 거죠. 4차식일 때 4차식일 때도 똑같아요. 4차식일 때는 자 5, 6, 4번 5, 6, 4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네, 시간 없어서. 네. 5, 6, 4번 보시면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8 되죠. 네. 그럼 일단 이 식은 반드시 근을 뭘 가져 일단은 x는 0 하나 가진 거 이해될까? x로 묶어줬을 때 5, 6, 4번 보면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건 3차식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만 생각해봐. 그게 0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2여야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다항식은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 맞잖아. 그 식은 반드시 인수를 뭘로 가져? x 마이너스 2를 가지겠지. 이해될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을 조립제법을 사용해주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모시기가 나오겠지. 그건 2차식일 거야. 왜냐면 x 마이너스 2가 1차식이면 그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해야 3차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 2차식은 0꼴은 다시 어떻게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 시간이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쉬워요 이거.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질문했던 거 너 다 했어?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손정리 프린트 기하 손정리 받았어? 네. 너 숙제가요. 솔직히 급하진 않아요 이게 RPM이. 너 다 했지? 너 프린트 제가 드린 거 다 했어요? 못했죠? 그거 좀 했어. 그래서 7구 쪽까지 오늘 질문했던 거 있죠? 그거 완벽히 다 풀어보세요. 오늘 이게 1번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그 다음에 대수 총정리하는 사람 몇 가지 했어요? 하은이 대수 총정리 대수 총정리 맞아요? 18. 네. 네. 24까지 하세요. 네? 뭐요? 네. 24까지 하세요. 24챕터 곱셈 공식까지 하시면 돼요. 계속 그다음 기하만 하는 사람은 너 계속 안 봐. 계속 다 했어? 아니요. 기하가 이거 기하 총정리. 네. 먹었는데 이거 있는 거 같아. 일단 네? 아니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름 안 들리지? 너 번거 따로 써. 이게 지금 이거 2층까지 챕터 20요. 네, 기하. 됐죠? 대수 24, 기하 20이요.